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만 꼽자면 또 파월 의장의 연설, 이걸 주목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였던 것 같은데 위원님은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사실상 보면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금리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시장은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은요. 흔히 얘기해서 오늘 뒷심이 좀 강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대 주스가 모두 오늘 지금 플러스로 나는데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필수 서비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10개 섹터가 모두 성공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올해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즘 또 특히 강한 것이 소재 산업입니다. 역시 금 가격의 반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소재 산업 등 하여튼 10개 섹터가 오늘 많건 적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연준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금리의 조금 추가적인 인상의 추세에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6% 초반 3.62%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도 강보합으로 일단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국 달러는 오늘 좀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2020년 7월이죠. 그러니까 거의 3년 조금 못 되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요. 달러 지수 자체가 50일과 200일 이동되는 개선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즉 데스크로스가 좀 발생이 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값은 반등을 지속하면서요. 5월 9일 이후죠. 작년 5월 9일 이후 8개월의 최고치였고 이거는 역시 유가 금이라든가 그리고 그 금리 그리고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 달러 이런 것에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유가도 이틀째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의장이 6%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오늘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의견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오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의장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장이 있었습니다. MBC 방송과의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JP 모건에서 이번에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올해 첫 번째 이제 세미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런 한 두세 군데에서 계속 잇따른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 금리에 관한 얘기는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금리가 6%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채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5%까지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는 좀 휴식기를 가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2번 정도 올리면 5%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연말이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5%까지 올린 다음에 휴식을 가진 다음에 이런 영향이 좀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한국에 계시건 미국에 계시건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이제 많이 꺾였으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렇게 빨리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 이분의 시각은 4분기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5%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봤을 때는 6%도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사실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전약 후강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4분기에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면 계속 올해 내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또 시티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의견을 좀 하향했네요. 네, 스캇 크로너스라는 시티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바쁜 투자 전략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나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말 연초에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이미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딱 이겁니다. 결국은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이거는 대상 자체가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 주식에 올인돼 있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MZ세대에 갈수록 오히려 더 미국 비중이 많습니다. 라이딩 분들보다. 그러다 보니 미국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술주에 올인하고 있는데,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현재 26% 수준인 기술주의 비중이 향후 짧은 2년, 길게는 5년에 걸쳐서 18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부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메가캡, 소위 엄청나게 큰 빅테크 주식의 시장을 주도했던, 과거 10년을 주도했던 그 시장의 지배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이 좀 늘어올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시장만 보면 올해 중반에 3,700까지 떨어지고 연말에 4,000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미국 주식을 좀 줄이고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를 좀 많이 내리고요. 유럽 주식을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중요이지만 다만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은 비중 확대, 그리고 일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본 비중의 축소에 대한 의견은 재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주식의 비중 축소도 있습니다만 유럽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눈에 띕니다. 하늘이 좀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유럽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 자체는 며칠 분명히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금년 출발은 유럽이 미국 대비 많이 앞서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팩트로 수치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이런 논리적이었던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의 인식이 분명히 유럽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초에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올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까지 올라갔던 거가 작년 11월, 10월, 10월, 11월에서 물가 많이 좀 내려가는 모습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겠고요. 바로 앵커께서도 얘기하셨던 대로 예상보다 겨울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가을만 하더라도 유럽이 엄청 추울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추웠지만 유럽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어느 영향을 나타내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금값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게 유로화가 지금 역시 10월, 11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작년 4분기 저점에서 반등하면 역시 유로 자산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유로화에 대해서 엇갈립니다. 물론 다수는 제가 봤을 때 6대4 내지 7대3의 월가의 전문가들도 유로가 좀 강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요. 1유로당 달러는 1.07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1대1 페어티가 깨졌었는데요. 지금 도이치방크는 1.15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것은 상당히 많이 세지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엔 반론도 있습니다. JP모건은 유로 달러가 다시 페어티가 깨질 거라는 얘기하면서 유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유럽도 6대4, 7대3 정도로 의견이 갈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4, 7대3 정도면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 투자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좀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아주 쉬운 방법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럽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역시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하는 FTSE 유럽 ETF인데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은 가장 큰 유럽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볼은 VGK고요. 여기는 영국이 한 25% 들어가고요. 프랑스, 독일 이런 거 들어갑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것들 ASML 들어가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LVMH죠. 루비통 갖고 있는 것들이요. 노바티스, 쉘피스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거로 다투는 네슬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들어가서 한 1,300개, 1,400개 기업이 많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VGK ETF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택할 때요. 이거 외에 다른 ETF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럽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ETF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요. 그때 유럽이라고 써 있는 거를 사시면 유로존에서 빠져나와 있는 가장 유로화를 안 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국이라든가 스위스 이런 나라가 포함되는데요. 굳이 뒤에요. 유로란 말이라고 써 있는 경우에는 유로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ETF는 영국이나 스위스가 빠진다. 영국이 빠지면 또 영국의 수많은 금융 그리고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ETF보다는 종목, 개별 기업을 원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개별 기업을 사시는 방법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정상적으로 상장돼 있는 그런 유럽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라리 같은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폭스바겐 이런 것들 거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하시는 것도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럽 주식시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게 맞겠고요. 개별 주식은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거래할 증권사 있는데 약간 유의하실 것이 증권사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미국 증시에 대한 수수료보다는 유럽 주식시장한테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것을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시장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을 안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유럽이 좀 뜨고 있다라는 얘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수료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ETF, VGK 얘기해 주셨고요. 유로존과 유럽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